그 닷컴 버블과 관련해서도 정말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모두가 웹사이트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웹사이트 같은 것들을 실제로 프로그래밍하고 그때는 제 기억에 뭐 C 언어라든가 그러니까 비주얼 베이직 같은 것들을 이제 좀 썼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다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새로운 기술이 런칭할 때 그 기술에 대한 이제 디맨드가 사실 있는 것이지 그 기술을 전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디맨드는 확 올라가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은 그걸 이제 관리하고 유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소수의 인력이 사실 필요하고 다수는 여전히 이제 이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서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 뭐 혹은 필요한 곳에 이용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사가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경제 위기를 잘 넘기고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나 혹은 머신러닝이나 이런 사물 인터넷 시대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실제로 뭐 자바를 조금 아는 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C 언어라든가 자바라든가 프로그래밍 랭귀지 R이라든가 파이썬 같은 언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할 줄 알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은 하고요. 하지만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코딩을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코딩 잘하는 사람과 붙으면 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경제학 논문을 쓸 때 코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실제로 코딩을 하면서 논문을 쓰는 사람인데 저는 사실 코딩하는 사람과 경쟁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경제학 모형을 만들 때는 저는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데 그 도구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만약에 컨트리뱅크를 떠나게 되면 다른 곳에 가서 보다 더 자바를 인텐시브하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의 80%를 자바를 써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이 회사에서 지금 이 회사에 있으면서 컨트리뱅크에 있으면서 자바의 100% 트레이닝을 받는다면 자바 트레이닝을 100% 받는다면 나중에 회사를 옮겼을 때 생산성을 훨씬 더 많이 올릴 수 있겠죠. 다른 회사에서는 자바를 더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8,000의 80%인 $6,400 정도의 생산성을 만약에 내가 회사를 옮기게 된다면 세라가 회사를 옮기게 된다면 $6,400의 추가적인 생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옵션을 한번 생각해 보죠. 두 번째 옵션은 100% 텍스입니다. 자, 텍스에 전념한다면 그러면 자바의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고 텍스의 생산성만 똑같이 $8,000가 높아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라는 주어진 시간에 업무 시간의 60%는 텍스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의 생산성 증가는 $8,000의 60%인 이제 $4,800가 되고요. 당연히 자바 트레이닝은 받지 않으니까 자바의 생산성은 하나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자, 만일 세라가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80%의 시간, 새로 옮기게 될 직장에서 80%의 시간은 자바를 쓰지만 20%의 시간은 텍스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텍스에 전념하게 되면 회사를 옮겼을 때 $8,000의 한 20% 정도만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옮길 경우에 추가로 늘어나게 되는 생산성은 $1,600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텍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테이 하는 경우에 생산성이 더 많이 올라가고요. 떠나게 되면 생산성이 스테이 하는 경우에 비해서 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버 마켓에서는 비교적 텍스보다 자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자, 돌아가서 첫 번째 옵션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옵션에서는 어떤가요? 예. 만약에 스테이하면 자바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 회사 내에서의 생산성은 $3,200 정도인데 회사를 나가게 되면 자바 트레이닝에 따른 생산성 증가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다시 말하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레이버 마켓에서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옵션에 따른 생산성 증가 효과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가지를 적절히 믹스하는 건데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월화수는 텍스 트레이닝을 받고 자바가 먼저 나왔으니까요. 월화는 자바 트레이닝을 받고 수목금은 텍스 트레이닝을 받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 생산성은 $4,000만큼 올라가고 텍스에 있어서 생산성은 $6,000만큼 증가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무 시간의 40%는 자바를 써야 되고 60%는 텍스를 쓰니까요. 이제 이걸 우리가 곱해서 실제로 늘어나는 생산성은 자바의 경우 $1,600, 그다음에 텍스의 경우 $3,600 합치면 이제 $5,200의 생산성 증가 효과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만일 회사를 떠나게 돼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면 이제 자바에 대한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4,000에다가 80%를 곱하면 $3,200가 되고요. 그다음에 $6,000에 대한 20%를 곱하면 이제 $1,200가 되니까 회사를 옮기게 되면 옮긴 회사에서 생산성 증가 효과는 $4,400로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스테이 할 때 실제로 증가하는 생산성이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또 나오긴 하지만 왜 그러냐면 실제로 회사에서 자바와 텍스를 같은 비중을 두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근무 시간에 투입하는 시간의 비중이 트레이닝에 투입하는 시간의 비중과 합치되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 내에서 생산성의 증가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간단한 제가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세라가 이 옵션 3를 선택하게 된다면 이제 회사 내에서의 생산성은 $5,200만큼 증가하는데요. 추가로 그래서 그러니까 전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생산성이 $10,000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로 $5,200가 증가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바깥에서는 회사를 옮기게 되면 이제 $4,400 정도의 생산성 증가 효과가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근무 시간의 비중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바깥의 노동시장, 다른 직장에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트레이닝은 사실 옵션 3와 같은 트레이닝은 사실 펌 스페시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펌 스페시픽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완전히 펌 스페시픽하다고 하면 이건 제로가 돼야 될 거예요. 전에 봤던 것처럼 펌 스페시픽하다는 것은 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만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내가 얻은 어떤 트레이닝이라든가 지식이나 스킬 같은 것들이 다른 회사로 갔을 때는 이제 아무런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은 사실 여기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펌 스페시픽하다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회사에 스테이 할 때 생산성이 떠날 때의 생산성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트레이닝이 펌 스페시픽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경우를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세라에게 가장 좋은 옵션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옵션 넘버 1, 2, 3 중에 세라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할 경우에 자바 훈련만 받는 거니까 순수하게 늘어나는 생산성은 $3,200고요. 그래서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세라의 생산성은 $13,200. 그러니까 만약 컨트리 뱅크가 세라에게 생산성만큼 임금을 지급한다면 세라가 지급받게 되는 이제 임금이 급여가 $13,200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옵션인 텍스 훈련만 받을 경우에는 컨트리 뱅크에서 생산성이 추가로 $4,800 높아지니까요.
$14,800의 생산성을 보이게 됩니다.